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붉은 PD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직 독립 못한 책방에서 기획하여 펴낸 책 이제 막 독립한 이야기 시와 에세이 모음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독방과 푸른 약국의 박훈룡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네. 즐겁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매우 그렇죠? 네. 즐거운 상태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와 에세이집 이 책의 작품을 발표하신 네 분의 작가님 오늘 모셨는데요. 이 네 분의 작가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한 작가님, 비 작가님, 물 한 모금 작가님, 시타이자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좀 필요하거든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작가님들 각자 짧게 소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화려한 조명에 감싸는 비는 아니고요. 이거 할 줄 몰랐다. 네.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 한 모금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지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타이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황금 같은 주말을 또 이렇게 저희 방송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약간 좀 안 좋은 날이 있으신데 작가님들 처음에 일단 이 질문부터 제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 쓰는 이 프로젝트를 접하실 때 어떤 좀 마음이셨고 어떻게 나도 한번 써볼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셨는지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비 작가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재밌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네네. 일단 아마추어 작가가 이제 책을 내는 게 네. 온전히 한 권의 책을 내는 게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호흡이 길고 이 긴 글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까지는 좀 단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 텐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을 낸다면 그런 거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가운데서 이렇게 추진력이 있으신 여기 아 사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또 추진력이 있으셔도 너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6개월 만에 이렇게 책이 나올 줄이야. 네, 그러시군요. 물 한 모금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쓰는 게 꿈이었는데 네네. 맨날 생각만 하고 한 번도 실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시작조차 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이제 인스타에 이 공지 올라왔을 때 뭐 고민은 했는데 그냥 예전에 고민만 하다가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 되게 후회한 적이 많아서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어요. 네. 그러시군요. 지한 작가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지글을 봤을 때는 좀 신선하다, 이 기획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이 기획을 하시게 됐는지 오히려 역으로 제가 궁금했던 그런 느낌은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궁금증이 나중에는 조금 호기심으로 바뀐 것 같아요. 글을 읽는 사람들의 글이 모이는 거잖아요. 글을 읽는 네네. 사람들의 그렇죠. 글이 모이는 네. 거니까 그 글들은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고 그리고 그 글 사이에 제 글이 있다면 또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시타이자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앞에 분들처럼 좀 진지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혼자서 뭘 쓸 용기는 없고 근데 내 이름으로 나온 책은 갖고 싶고 해서 다른 멋진 그 작가님들 등에 빨대 꼽는 기분으로 네. 현승을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음. 예, 냈는데 이게 되게 큰 결례였다라는 걸 책을 받고서 네. 되게 예, 좀 절실히 느꼈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 글이. 아, 근데 되게 그냥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저는 네 분 오신다고 해서 미리 이제 다 읽어봤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다 한 편 한 편 작품들이 다 좀 인상적이었고, 네. 나중에도 여쭤보겠지만 어떤 주제를 같이 공유하셨나 이런 생각도 좀 나중에 들었었고 그랬는데 차차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소 이전에도 좀 그러니까 글을 좀 쓰시는 편이셨나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도 하고 네. 예, 많이 예, 읽는 편인데 일단은 따로 글을 써야지 하는 것보단 책을 읽고 이제 그 리뷰를 주로 서평을 쓰거나 리뷰를 쓰거나 하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죠.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래도 평소에 좀 글을 쓰시기 때문에 이런 또 도전을 하실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 소설 쓰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고 싶은 욕구는 좀 있었는데 일단은 기회가 일단 되지 않았고 일단 어떻게 보면은 좀 용기가 안 났던 거죠.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묵혀놨다가 어떤 이제 트리거 같은 역할이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도화선이 돼서 이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욕구는 꼭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책을 읽고 서평 쓰면서 조금씩 이제 삐져나왔던 것 같고요.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시타이자 작가님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네. 저는 보통 문장이 유려한 거나 아니면 좀 아름다운 문장들을 보는 걸 좋아해서 평소에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계정에다가 틈틈이 계속 글을 쓰거나 좀 짧게라도 리뷰를 간단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게 평소에는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기를 좀 자주 쓰는데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제 블로그에도 일기를 쓰고 네. 손으로도 일기를 쓰는데 손으로 쓰는 일기는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네. 치부 같은 별말 다 있는 막 그런 그렇죠. 또 거고 그게 네. 일기니까. 블로그는 어느 정도 정제는 됐지만 그래도 뭐 불특정 다수가 읽는 건 괜찮지만 나를 아는 사람 중에서는 정말 소수의 친한 사람만 괜찮은 인스타에 네. 올리는 글은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봐도 되는 약간 자기 검열이 더 된 네. 그런 글을 많이 썼었는데 언젠가는 한 권의 책을 쓰고 싶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게 되셨고 네, 진짜 책이 나왔잖아요. 6개월 만에 책이 네 이렇게 나왔는데 딱 자기가 쓴 작품이 실린 책 받아보실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책이 왔는데 네. 며칠을 안 봤어요. 왜요? 구석에다가 넣어놓고 진짜? 네. 이게 사실 글이란 게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계속 고치고 싶잖아요. 마음에 드는 글이 네. 아니니까 이제 계속 고치고 싶은데 이게 또 시간 또 이제 좀 지났고 못 보겠는 거예요. 또 고치고 싶을까봐. 근데 이제 마감이 있으니까 일단 내긴 냈는데 그때 이후로 또 마음이 변하진 않았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 이렇게 고이 있다가 부랴부랴 어제 읽었습니다. 어제 그러셨구나. 근데 사실 아까 일부에 나오셨던 작가님들도 또 되게 비슷한 이야기 하셨거든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읽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물한모금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책 딱 받아보셨을 때. 저는 네. 책을 못 보겠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네. 어쩐지 리뷰가 안 올라오더라니. 다들 그냥 책 구매도 되게 늦게 했어요. 이거 네네. 녹음하기로 하고 이제 사서 봐야 되겠다. 다른 분들 거를. 근데 차마 제 페이지는 못 보겠더라고요. 아직도 못 봤어요. 네. 너무 좀 아쉽고 더 고치고 싶었는데 뭔가 좀 그런 좀 미성숙한 미완의 작품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그런 기분이 진짜 드시는군요. 저는 아직 저도 글을 써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일부 네. 때부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30년 해도 못 나와요 책이. 일단 질러야 됩니까? 네, 누군가는 중간에서 끊어줘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마감이 네, 중요하고. 마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감 제일 늦게 문 닫고 들어오셨어요? 저 첫 원고 낼 때도 11시 59분에 보내고 이제 네네. 수정분도 엄청 늦게 괜찮습니다. 보내서 뭐 대표님이 아량이 있으신 분이라서 네. 다음부터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량이 있으신 분이라고 딱 소개했네요. 아니 농담이죠. 그 뭐 몇 분 이렇게 그거는 본인의 고민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대부분은 잘 지켜주셔서 네. 대부분. 네, 대부분 몇 분이 계세요. 소설에도 몇 분이 계시고 수정을 많이 하지 마시라 했는데 수정을 그렇게 하신 분이 또 계시고 이건 나중에 제가 한참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했으니까 진짜 책으로 한 권이 또 나온 거라 저도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도 기분은 좋으셨죠? 네. 네, 그니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지한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네. 앞에 두 분이랑 네. 되게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아니, 뭐 있는 그대로 하시면 네, 되죠. 비슷하게 말을 할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받았을 땐 정말 아주 잠깐 신기하다. 설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말 아주 잠깐 그렇게 하고 책을 못 폈어요. 그래서 제 글을 먼저 못 보겠어가지고 다른 분들 글들을 먼저 정독을 한 다음에 또 몇 번을 읽는 다음에 마지막에 제 글을 읽었습니다.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시타이자 작가님도 네, 이야기해 주시죠. 마지막에 이게 별로 안 좋네요. 나 한번 바꿔드릴게요. 이따 제가 그러면. 네. 다 똑같죠. 저는 책 받자마자 맨 앞에서부터 정말 생각 없이 슬슬 읽어갔는데요. 제 글 딱 있고 제 필명이 있고 그 밑에 제 그 한 줄 소개 있잖아요. 네네네. 내 소개가 이렇게 까무러칠 일이었나 싶을 만큼 소름이 네. 돋아서 네네. 뭐 읽지를 못했어요. 제 건 그냥 넘어가고 네. 마지막까지 다 읽고 이렇게 모셔놨다가 네. 예, 아직도 그냥 이렇게 휘리릭만 보고 제대로 이렇게 못 보겠어요. 그냥 보냈던 원고는 그냥 몇 번 듣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책에 기분이 있는 다를 수 거는 있죠, 그렇죠? 네. 책에 있는 건 뭔가 정말 제 손을 떠나버린 내게 아닌 글 뭐 그런 느낌이어서 뭐 좀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쁘고 좋기도 한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되게 싫고 뭐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독자들의 것이죠. 사랑합니다. 독자님들 사랑해요. 역시 대표님은 마인드가 다르네요. 저희랑 약간 차원이 다르시죠? 벌써.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뭐라고 하시죠. 하고 싶은데 뭐라고 못하겠어요. 네. 그 모르시는 사실이 있는데 그 맨 끝에 밸런스를 제가 썼어요. 딱 봐서 알겠던데요. 아니 PD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뭔가 쓰셨을 것 같은데. 저는 쓰고 나서 네. 이제 책으로 나왔을 때 제 걸 제일 먼저 읽었습니다. 제대로 나왔나? 되게 다우십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이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원래 사실 대표님 자체가 이런 분이신 걸로 네. 좀 약간 그러셨군 몰랐어요. 네, 그게 근데 비하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이게 시 에세이 제가 처음에 이제 소설이랑 시 에세이를 모았을 때 에세이가 훨씬 많이 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소설이 훨씬 많이 와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 에세이집이 이제 분량상 너무 좀 얇아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마감 직전에 제가 급히 써서 낸 글이라 이게 뭘 썼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막 쓴 거예요. 막 써가지고 제일 먼저 펴서 이게 어떻게 썼지 하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근데 저도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좀 의외긴 하네요. 소설 저도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섭외 드릴 때 연락드렸었나? 소설 읽을 거는 생각도 못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장르의 그 글들을 많이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했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작가님들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한 작가님의 두 편의 시를 쓰셨는데요.
근데 지난 겨울이라는 작품에서 네. 자 이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너는 누군가요? 시알못이라서 약간 제가 이런 식으로밖에 시가 접근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진짜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네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려면은 조금 시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그럼요.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근데 되게 부끄럽네요, 진짜. 편하게 해주세요. 사실 이게 실제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예요. 이 시가 작년 겨울에 정말 제가 겪었던 감정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고요. 그때 작년 겨울에 제가 꽤 오랫동안 사랑을 했고 또 꽤 오랫동안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거를 해야 할까라는 어떤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혼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시점에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그럴 수가 하죠. 있나요? 네, 그래서 그때가 정말 순식간에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되게 보통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모든 감각이 다 쏠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되게 짧은 시간에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제 감정을 글로 쓴 시가 이거라서 그때 당시에 제가 사랑을 하게 됐던 분을 너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분이 이제 후에 이제 실제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저는 아니었고요. 네. 네,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제 사랑을 보내주는 걸로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한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시에 적어보려고 했던 시가 작년 겨울이라는 시예요. 이 질문 드려도 괜찮은 거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래도 충분히 그때 제가 한참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사랑을 꽤 오래 했다가 또 오래 안 하는데 과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사랑이라는 거를 꼭 해야 할까라는 어떤 근본적인 물음에 제 스스로가 답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서 더 그 사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는 시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쭉 뽑잖아요. 네. 그런데 시를 읽으면서 시를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뭔가 그냥 전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작가님의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좀 가볍게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렇구나. 네. 알고 또 읽으면 또 이게 또 굉장히 새롭게 또 시가 다가올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무거워진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질문 제가 미리 보내드리겠는데 시신 이제 2편이시니까 2편 중에 혹시 한 편을 직접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괜찮으세요? 네, 한번 제가 사실 낭독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걸로 해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썼던 그런 날이 있다를 한번 낭독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런 날이 있다. 걷고 또 걸어도 제자리를 맴돌고 아무리 달려봐도 달아나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있다. 모두가 숨죽인 밤에 잠들지 못하는 나의 밤은 길기만 하고 반복되는 긴 한숨만이 겨우 숨을 쉬게 하는 그런 날. 나는 그런 날 죽음을 생각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내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결국 사람이었다. 그저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것,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찰나였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날이 있다. 감사합니다. 낭독 부탁드리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근데 목소리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으시지 그러니까요, 않으세요? 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신 거는 다르거든요. 네, 감사드리고요. 엄청 부끄럽네요. 네. 읽어주신 김에 그런 날이 있다는 어떻게 좀 쓰시게 되셨는지 제가 아까 네, 오셨을 때 빨대를 좀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살면서 가끔 누구나 한 번쯤 되게 힘든 일이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그런 정말 그냥 그런 날이 있다. 하루 종일 힘들고 지친데 너무 끝까지 지치는 날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자기가 말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걸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걸 시에 옮겨서 이렇게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너무 힘들지만 누구나 그런 날이 한 번씩은 있고 그래도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면 좋겠다. 그게 제 시였으면 좋겠다. 약간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 시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근데 사실 뭔가 좀 약간 위로가 되는 좀 제목이에요. 저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그런 날이 있지 이렇게 네. 하면서 좀 네. 위로를 건네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런 굉장히,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두 편의 시를 또 특히 이제 낭독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비 작가님께 질문을 이제 드리면요. 작가님의 글은 제가 이제 읽으니까 그런 거 생각나더라고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게 되면 네. 갑자기 안 읽던 책이 막 읽고 싶어지고 그렇죠. 막 책상 정리하고 싶고 네. 막 그런 게 막 떠올려지는 약간 그런 글이었어요.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평소 뭘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아니면 갑자기 막 빨래를 하고 싶다거나 안 하던 운동이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쉼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너무 하나에만 몰두하고 있으면은 이제 쉽게 지칠 수도 있고 금방 포기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로 약간 딴짓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좀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처음에는 좀 일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45페이지인가요? 거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말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오해 그리고 뭐 근데 사실은 글도 쉽진 않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저는 좀 약간 인상적이더라고요. 마음을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과 글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말이든 글이든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말이나 글이나 어떻게 보면은 같은 데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럴 텐데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상대방한테 좋아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뭐 진심을 다해서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인 상대방은 그래 나도 친구로서 너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은 단어라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말보다는 글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이라는 거는 이제 한 번 나오면 끝이지만 그래도 글은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이제 말을 되돌리려면 이제 결국엔 시간을 거꾸로 돌려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불가능하고 그래도 글은 이제 몇 번이 고쳤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더 말보다는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결국에 책을 읽는 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표현할 그 단 한 문장을 찾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 마음을 직접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남들이 쓴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쓴 내 마음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또 이제 뒤돌아보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어렵긴 할 텐데, 그래도 계속 쓰고 계속 읽으면서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요즘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고백을 한다고 하면 말로 하는 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뭐 이게 뭐 글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메신저 같은 그쵸, 그런 걸로도 막 할 수 있고 꼭 뭐 어떤 사랑 고백이 아니더라도 글로 실제로 우리가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말로 할 기회가 또 많지 않고 글로도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요즘 뭐 그냥 저도 그냥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뉘앙스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뉘앙스? 이제 네. 말하고 글의 차이점은 말에는 약간 감정을 저희가 실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같은 말도 조금 더 기쁘게 말하면 이제 즐거워 보이고 하는데 같은 말도 글로 보면 왠지 기분 나쁜 단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욕하는 거 같고 그렇죠. 막 막. 이모티콘 보내야 될 것 같고. 네. 막. 네. 뒤에 막 웃음 표시 없으면 네. 괜히 화내는 것 같고 그런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글은 앞뒤 문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너무 세게 얘기하면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좀 묻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약하게 가다가 하고 싶은 말에 힘을 좀 주고 다시 약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감정을 담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 같은 걸로 고백을 하더라도 그런 뉘앙스나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이제 약간 연애 상담을 제가 질문을 제대로 보았나 약간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말과 글에 대한 그 글이 제가 인상적이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번 네. 드려봤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네, 다음은 이제 물 한 모금 작가님께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질문은 시타이자 작가님께도 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걸 좀 알게 됐는데 일부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주제어나 이런 걸 좀 제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에세이를 공모하실 때도 좀 주제어를 주셨나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신 주제는 거구나. 똑같이 뭐였죠? 사랑, 우연, 사랑, 죽음 이렇게 우연, 세 사랑, 가지 중에 죽음. 예, 똑같은데 그 모아놓고 보니까 시 에세이 쪽은 약간 뭐랄까 죽음과 관련된 그쵸. 그런 네. 쪽이 많았고 소설은 워낙 이제 편수가 많으니까 섞여 있었고 네. 뭐 이랬습니다. 아니 아무리 이제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물 한 모금 작가님하고 시타이자 작가님은 두 분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거의 네.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한 분 더 계세요. 아, 조부모님의 맞아. 죽음을 봤던 것 다룬 같아요. 네. 그 작품이 한 게 더 있는데 사실 저도 아까도 저희 들어오기 전에 서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가족 중에 제가 물 한 모금 작가님 작품 쓴 줄 알고 이거 너 맞지? 라고 계속 우기는 가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이렇게 보는데 너 맞잖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물이 그렇게 먹고 싶었냐? 그래서 아닌데 근데 정말 놀란 게 이렇게 죽음 주제로 하면 가족이 있어도 이렇게 부모님이나 친구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죽음을 다룬 사람이 3명이나 되었을까.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보면서 그 뒤에 제 글이 있을 거는 생각을 못하고 먼저 읽었는데 되게 글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그 뒤에 제 거 보고 더 놀랬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작가님 어떻게 이 글을 좀 쓰시게 되셨고 뭐 딱 죽음이라는 주제를 딱 캐치하셨을 때 외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겠다 이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주제 봤을 때 사랑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건 차마 못 쓰겠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 시점에 이제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일기 써놓은 걸 사실 편집한 건데 그때 당시 일기 쓸 때는 쓰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감정을 살리고 싶어서 그거를 가져왔다가 이제 편집자분께 많이 편집을 당하고 그래 역시 또 편집자님의 칼날이 있었군요. 제가 새로 네. 쓰고 싶었는데 뭔가 그때 제가 울면서 썼던 게 되게 가장 생생하게 내 감정을 담을 수 있을 그럴 것 것 같아요.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걸 가져왔는데 조금 그랬고 저도 그 자이티가님 글 봤을 때 너무 놀랬던 게 저희 외할머니 외삼촌 분들이 정말 속을 많이 썩이셔서 그래서 그 외사촌이 결국에 장례식장에도 안 왔는데 그게 너무 가정사여가지고 차마 못 썼는데 되게 솔직하게 쓰셔서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도 들었고 되게 놀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 가족이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일 수 있잖아요. 사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좀 약간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외할머니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사실 크셨을 텐데 네. 한쪽으로는 외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네. 사실은 내가 외할머니께 좀 마음이 굉장히 쓰였었구나. 그걸 이제 좀 뒤늦게 알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 그 상처 받았던 거는 커가면서 그냥 약간 희석됐었어요. 좀 잊혀지기도 네. 잊혀지고 그냥 뭐 그 글에 썼던 것처럼 그냥 손녀로서의 도리 정도를 했는데 이제 장례식장에 그 이름에서 이제 외손주 이름은 없는 걸 보니까 갑자기 또 어릴 때 서러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쓰시고 나서 좀 약간 후련하신 게 좀 있나요? 어떠세요? 약간, 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냈을 때는 사실 제가 이미 썼던 글이었어서 그런 기분보다는 그 글을 쓸 당시에 저는 글을 쓰면은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보다 본인의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내 그렇죠.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떤 거가 슬프고 어떤 게 속상하고 그런 거를 쓰다 보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외할아버지는 살아계시지만 뭐 거의 뵈질 않고 외할머니가 이제 좀 저를 약간 키워주셔서 그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라서 그런지 저는 이제 별 기억이 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뭐랄까 좀 솔직한 글을 써주시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르는 감정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솔직한 글을 쓰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제가 글 쓸 때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중간에 더 글을 쓰고 싶었는데 어느 부분에 더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못 썼던 부분이 있는데 이 일이 다 있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할머니가 그때 저희 그래서 이제 나소 가스트릭 튜브라고 비관 그거 꽂는 거를 할지 말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하고 싶어 하셨고 다른 가족들은 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아빠가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시고 뭐가 할머니를 위한 길인지 고민을 하셨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그냥 안 곱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할머니가 원했던 게 아니었을 것 같고 뭔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히려 삶의 질이 높은 방향으로 그냥 단순히 생명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부분을 넣고 싶었는데 어디에 넣어야 될지 좀 몰라가지고 못 넣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외할머니가 마당 한번 걷고 싶다고 할 때 그냥 그거 한번 부축해서라도 해드릴 걸 뭐 그런 생각을 저희 친할머니도 계속 마지막까지 병원에 계셨는데 그냥 오히려 집에서 임종 보내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네. 뭐 반대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어쨌든 이미 한 선택이고 선택을 했으면 또 저는 그 선택이 결국 최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아무튼 솔직한 이야기로 써주신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타이다 작가님께도 질문을 이제 드릴게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써야겠다 마음먹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이걸 써야겠다고 해서 쓴 건 아니었고요. 이제 원래 처음에 원고 모집을 하실 때 그럼 난 이걸 낼래라고 미리 써둔 게 있다라고 한 글이 있었어요. 이제 미리 쓰는 유서라고 해서 죽음의 주제가 맞다고 한 것 같아서 이제 유서를 보내야지 생각을 하고 그 유서를 썼던 이제 그 블로그를 막 뒤졌는데 2009년에 쓴 이 일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지금 굿바이 마르티노라는 게 일기의 일부예요. 일기인데 그거를 다시 쭉 읽어봤어요. 물론 이제 여기 원고를 내려고 조금 수정도 하고 손을 좀 많이 보기는 했는데 이제 그때 일기는 지금 책으로 나온 이 문장보다 더 처참했어요. 굉장히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뒤섞인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할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썼던 건데 대략적으로 그거를 보니까 유서를 잊어버렸어요. 아 이걸 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죄책감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손녀기는 한데 나는 알면서도 할아버지가 아픈 걸 알면서도 살아있을 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례식을 직접 다 주관을 하면서 이제 보내드리고 나서 언젠가는 이거를 이제 일기가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좀 털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이 글을 쓰게 된 이게 이렇게 보내드리게 된 우연과 그리고 이제 주제가 만나서 네, 이거를 이렇게 내게 됐어요. 할아버지 지갑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 네. 부분 진짜 약간 뭉클하고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께서 그 지갑, 네, 정확히는 지갑 안에 종이 네, 그렇죠. 쪽지에 대해서 많이 울컥하시고 또 우셨다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네, 사실 저도 그 대목 쓸 때 그때 옛날 감정이 되살아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랬을 많이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울고 음. 예,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 지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노인분들한테는 이 지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제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지만 노인분들한테는 어딜 가든지 항상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소지품,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소지품인데 그 옛날에 정말 많이 오셨던 길이에요. 많이 오셨던 길인데 그걸 버리지 않고 지갑 한쪽에 계속 가져다 놨다는 거는 계속 생각을 하고 품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그때는 뭔지를 발견했을 때는 몰랐다가 그 뒤로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곱씹어 봤더니 아 생각보다 부모들의 사랑, 예, 조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들의 사랑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한테 오는구나. 굉장히 새로워요. 계속 새로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예, 몰랐던 거를 많이 알게 되고 아 이거는 과거라고 해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한테 이렇게 뭔가 감정을 주는구나. 뭐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된 어떤 예, 중요한 유품이자 예,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아픈 아픈 거라 지금도 잘 못 봐요. 사실 지갑이 있는데 잘 못 봐요. 보면 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구나. 갖고 있는데 못 보겠어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네. 그래도 이 책을 아까도 좀 비슷한 질문일 수 있지만 네. 이 글 이렇게 좀 우연이라고 하셨지만 갑자기 끄집어낸 글이겠지만 네네. 다시 쓰고 하시면서 좀 뭔가 좀 정돈되고 정리되고 이런 것도 좀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이제 차분히 글을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고 예. 사실 뭐 다른 분들처럼 되게 아름답고 멋진 그런 글을 써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있는 거를 군더더기 없이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책에 말을 하고 싶었어요. 종이에. 근데 생각보다는 예, 제 기준에서는 저 혼자만 만약에 일기처럼 아까 물어먹은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일기처럼 저 혼자만 보는 거였다면 잘 정리됐어라고 끝났을 텐데 아, 이걸 내가 왜 보내갖고 내가 미쳤구나. 이제 박제됐어요 이제. 할아버지께서 잘 그래도 좀 뭔가 예 뭔가 이렇게 매듭지은 느낌이라서 예, 좀 마음은 조금 후련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할아버지께서 이걸 보시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당연히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글이라는 게 화려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마음에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아까 그 말이 좀 인상 깊네요. 책에 말을 걸고 싶었다. 예, 네. 책으로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네네. 예, 아까 비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과 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저는 이제 조금만 더 붙이자면은 우리 얼마 전에 그 무엇이 인간을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서평하셨던 네네. 그 책을 읽고 되게 많이 든 생각이 사람이 갖고 있는 원형의 생각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정말 어렵고 100%가 아니다. 예,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 머릿속 마음속에 있는 거를 종이에 풀어놔야지. 그러니까 약간 숙제 같은 거죠. 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종이로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다 제 마음이 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이게 또 혼자 하면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그쵸. 옆에서 많이 쪼아주셔가지고. 마감을 그냥 네, 그렇게 또 이렇게 또 결과물이 나오고 네, 또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책 팟캐스트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요즘 개인적으로 꽂히셨던 뭐 이렇게 좀 인상 깊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다면 좀 듣고 싶더라고요. 한 권씩 뭐 좀 한두 권씩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최근에 저는 그 정대건 작가님의 그 GV 빌런 고태경이라는 소설을 봤는데요. 그게 무엇도 되지 못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책은 요즘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떠올랐던 다른 책을 얘기를 하면 그 김펑 작가님의 소설 고시맨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시면요? 예, 고시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저희 노량진에 가면 이제 공부하신 학생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두고 이제 열심히 매진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보면 이제 생각하는 게 저도 뭐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저 그분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험 1년마다 있으니까 사실은 1년 보고 나면 왠지 또 붙을 것 같고 그래서 또 하게 되고 또 떨어져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하는 것도 용기인데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요새 또 코로나 관련해 갖고 취업도 힘들고 학생분들 공부하시는 것도 힘든데 이런 책 보시면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작가님 이름이 어떻게 뭐였죠? 김펑 작가입니다. 김펑? 펑이요? 예. 펑. 한국분. 예, 그 이게 교보문고 스토리 그 네. 당선작이에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김펑 작가님의 고시면 추천해 주셨고 물 한 모금 작가님은 어떤 책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원래 밤마다 책을 읽는데 요즘에 좀 잘 안 읽긴 했는데 나온 지 좀 됐는데 박상영 작가님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아, 에세이죠? 네. 네네. 예,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분이 회사 다니면서 소설을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고 출근하기 전에 한 2-3시간 정도 카페에 앉아서 소설 쓰신 것도 놀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유머를 쓴 회사에서 별명이 마이클인데 그렇죠. 네.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해서 미국 마인드. 그렇죠. 잠깐 교포 마인드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저 네. 다른 타 부서에서는 진짜 뭐 해외에서 유학이라도 하고 온 줄 안다고 그런 얘기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네. 그리고 그 박상영 작가님 다른 팟캐스트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배달의 민족이 예전에 한번 이벤트 했었는데 한 달에 뭐 100만 원인가 200만 원 이상 시키는 분들한테 혜택 주는 그 이벤트를 했는데 네. 그게 역효과가 났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많이 시켜 먹었어? 이렇게 더 경각심이 생겨서 더 잘 안 됐다고 그 얘기도 재밌었고. 아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처음엔 막 좋아서 네. 막 했는데 알고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내가 이랬단 말이야. 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도 책 구매액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한 달에 책을 얼마나 샀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아니 어쩐지 이제까지 책 구매한 거 리스트 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 바쁘다고.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군요. 물론 바빠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역시 대표님은 마인드가 다르네요. 박상영 작가님의 오늘 밤은 뭐였죠? 굶고 자야지. 예. 저도 네. 처음에 한 챕터인가 그거 읽었었는데 네. 좀 약간 굉장히 슬퍼지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는 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네. 지한 작가님은 어떤 책? 저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그 한강 작가님의 흰이라는 책을 굉장히 네. 좋아해요. 그래서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뭐랄까 시처럼 되게 아름답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 찡하게 읽었던 글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적 감성을 끌어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그런 예쁜 문장이나 아니면 그 필력이 되게 많이 느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강 작가님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
책도 괜찮으시다면 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워낙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책도 이렇게 현재 이런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저자가 직접 그 숲에 들어가서 그 호숫가 근처에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사유나 경험 등을 이렇게 잘 서술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표현하는 부분이나 거기에서부터 유래되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들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만의 필체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 게 되게 아름답고 또 한 번쯤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아가지고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강 작가님의 흰하고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월든. 네, 맞아요. 좀 길었는데 틀릴 줄 아셨죠? 네, 틀릴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약간 속으로 연습했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타이자 작가님. 저 지금 엄청 당황했어요. 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드는 제 올해 읽었던 책 중에 베스트에 꼽고 방금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요? 정말요? 이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와. 그래서 추가로 그 요새 월든이 그림책으로 나왔거든요. 네, 제가 그래요? 뭘 사고 싶어질 때마다 그걸 다시 봐요. 그래서 안 사요. 네, 그래서 뺏어야겠네. 월드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사실은 이제 요새 좀 길게 읽고 있는 책 중에 이제 박경린 선생님의 토지 지금 이제 4부 막바지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다 읽으셨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 역사와 무엇보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구한 말부터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난 직후까지의 그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얘기 정말 주제는 딱 사람이다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읽을 때부터 계속 이제 느꼈는데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토지는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토지, 해서 추천을 네.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끝낸 사람은 별로 이렇게 맞아요. 보이지 않는. 네. 맞아요. 방울토마토 키우듯이 다들. 방울토마토. 네, 방울토마토 네. 키우기 시작했다는 분들 많은데 열매를 따먹었다는 분은 없어요. 보통. 그렇구나. 저희 네. 집도 키우는데 약간 시들어가고 있어요. 네, 박경리 작가님의 토지하고 뭐 월든 그림책. 네, 그림책. 그림책 버전이 있군요. 네. 네. 대표님도 한 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숙제종입니다. 네. 저는 이제 신간 중에 저희 이 프로젝트랑 약간 유사한 점을 일부러 만들어낸 약간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보통 위대한 개츠비로 많이 알려진 피츠제럴드 책인데 이번에 저희 책이랑 같은 날 나왔어요. 소설집하고 이소노미야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번역을 새로 했고 제가 왜 추천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이제 막 독립한 이야기가 소설집이랑 시 에세이집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피츠제럴드를 아시는 분들은 보통 위대한 개츠비 소설만 읽었거나 보통 소설을 많이 아시는데 이 책에는 자전적 에세이가 표제작으로 무너져 내리다가 처음에 나와 있고 뒤에 이제 소설이 단편 소설로 6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섞어서 읽으면 이 고전 작가들의 경우는 보통 하나만 봤을 때는 느낌이 약간 획일적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섞어서 보고 에세이까지 보게 된다면 이 작가에 대해서 충분히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피츠제럴드에 대해서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무너져 내리다입니다. 무너져 내리다. 네. 네. 이 책이 약간 아독방의 기획과 좀 닮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출간일도 똑같은데 저희가 시 에세이랑 소설이 합쳐서 나온 것처럼 이 책도 에세이 한 편과 소설이 섞여서 한 권에 들어 있어서 되게 약간 배다른 형제 같은. 네. 표현이 약간 남다르시군요. 방울토마토부터 시작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피츠제를 위대한 개츠비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네. 있고 근데 저도 읽긴 읽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작가의 다른 작품도 함께 네, 읽었을 때 사실 이전에 읽었던 작품도 좀 새롭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뭐 그런 네, 그리고 말씀이신 것 같네요. 번역을 되게 저희가 읽기가 좋게 하시는 출판사라 이소노미야가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읽으시면.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어쨌든 번역 소설이나 어쨌든 번역 작품을 읽을 때 번역 뭐 당연히 중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각자 추천해주신 책들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씩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에 출연해주신 마지막으로 소감과 또 인사 말씀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시타이다 작가님부터 몰랐죠? 네.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되게 좋았고요. 사실 왜 온다고 했을까 했는데 내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데를 와보겠냐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한 작가님은요? 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아독방과 이제 막 독립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이야기가 계속 될 거니까요. 나오게 될 이야기들까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 한 모금 작가님. 네,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서울말 잘 써야지 근데 망했네요. 뭐요? 서울말 쓰려고 오기 네. 전에 다짐을 했어요. 서울말인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네. 다 몰랐죠? 네. 전 솔직히 그렇게 잘 몰랐는데. 아, 진짜요? 네, 몰랐거든요. 좀 많이 긴장해서 말 잘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근데 되게 색다른 경험이고 재밌었어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책 쓰는 게 약간 오래전부터 꿈이어가지고 사장님 출판 계약하셨던데 엄청 부럽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고 다니면 좀 더 쓸까봐 저도 책 쓰고 싶어서 다음에 혹시 사장님처럼 추진력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는 사실 누구나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쓰고 싶어서 네. 혹시 나오면 불러주세요. 그럼요. 네. 꼭 쓰셔가지고 네. 그 꿈을 좀 더 이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와주시면 감사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 작가님. 네. 저는 라디오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책 말씀하셨지만 저는 라디오라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새 책도 나오고 이렇게 라디오도 하고 이제 요새 계속 신기한 경험들을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저희 조금 먹먹한 삶에 활력소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불러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책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대표님께 헌정하시는 이야기 먼저 잘 보여야 또 나중에도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빼버리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좀 인사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앞으로의 또 계획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되도록 말 많이 안 하고 작가님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려고 많이 했는데 되게 재밌었고요. 처음 만나시는 분들끼리도 이렇게 화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리 한국의 미래가 밝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사실 누누이 PD에서도 말씀드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미래가 없어요. 저는 3일 후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진 않고 이 책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다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일단 2번째까지는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12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12월 정도까지 원고를 주셔야 독촉이 시작된 거죠 이제. 12월이에요. 올해 2020년 12월이에요. 2021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잘 해서 이번이랑은 약간 또 다른 재미를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 비하인드 하나 얘기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소설집에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달빛이라는 소설이 기드 모파상의 작품이거든요.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름을 가리고 봤을 때 특히 단편은 찾아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기성 작가와 그런 재미를 약간씩 곳곳에 뒀어요. 아마 지금도 작가님들이 본인이 썼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재미가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재미를 많이 곳곳에 넣고 싶어요. 그 책을 만든다면. 진짜요? 저도 네. 몰랐기 때문에. 네. 네. 대부분 모르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분에게는 인스를 안 드려도 돼서 번역해 주신 분께는 역시 대표님의 아예 마음. 번역해 주신 분께 이제 드려야죠. 그 제안을 주셔서 또 생각해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도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고민을 네. 했어요. 그 지명을 뭐 한국 지명과 부산, 서울, 뭐 철수, 영희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 부드럽게 바꿔볼까 했는데 어차피 소설 쓰시는 분들은 그런 지명이나 이런 거를 현지 지명도 많이 쓰고 하니까 한번 놔둬봤는데 처음에는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굉장히 색다르게 좀 다가오네요, 진짜로. 네네. 또 여기서 처음 공개해 주시는 비하인드네요, 거의. 아는 아니구나. 분은 아니군요. 네, 아는 분은 아세요 지금. 그렇구나. 네, 네네. 어쨌든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비하인드도 따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재밌겠네요. 네, 10만 부 팔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저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지난주에 이어서 2부 이제 막 독립한 이야기 시와 에세이를 모은 지금 부제가 어디 갔지? 소리 없이 누운 자리만 남았다. 네, 소리 없이 누운 자리만 남았다. 이 책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또 이렇게 저기 녹음 날짜로는 이 주말에 또 시간을 내주시고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네 분 작가님과 또 박클링 대표님 너무 또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